여러분 안녕하세요. 평화부동산입니다. 금일 알아볼 내용은 매매계약 해제 후 전세계약 작성 시 주의사항입니다. 질문받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전세 거주 중이며 매매계약하여 이사 3주 남기고 매수할 집이 해제되어 길거리에 남게 되는 상황에 운 좋게 전셋집을 찾아 전세 대출받아 전셋집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전세로 거주 중에 매매 계약을 하였는데 이게 해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황당한 상황이 되겠죠. 그것도 기간이 많이 남은 것이 아니고 3주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3주 남기고 이렇게 돼 있네요. 아주 황당한 상황입니다.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다. 그러면은 매매 계약 해제 확인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 부동산 사무실에서 이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매매 계약 해제 확인서. 그래서 무슨 사유 때문에 해제가 됐고,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것을 확인 후 사인을 해야 됩니다. 매매 계약 해제 확인서. 그래야 뒤탈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왜 매매 계약이 해제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추정하건대 매도인이 매도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매매할 집이 가격이 뭐 급격하게 상승을 한다던가 그러면은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고서라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많죠. 요즘 같은 상황에는 아파트 매매 가격이 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고 나서라도 본인이 이득이다 그러면은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겠죠. 그래도 이분은 운 좋게 다른 전셋집을 찾았습니다. 이사갈 집은 2억 1천만원의 전세이며 국민은행 시세로, KB 시세죠. 국민은행 시세로 매매가는 2억 3,250만원이며 KB 시세가 나온 걸로 봐서는 아파트로 추정이 됩니다. 융자가 1억 6,300만원이며 여기서 융자라고 하는 것은 채권 최고액을 얘기하겠죠. 채권 최고액. 그러니까 원래는 융자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채권 최고액. 채권 최고액이 얼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집주인의 실제 대출 금액은 대략 1억 3,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거는 융자가 1억 6,300인데 이 중에서 일부를 갚고 이게 남아있다는 뜻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채권 최고액이 요건데 실제 남아있는 금액이 요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등기부 상에 보면은 그 근저당권 설정 이렇게 돼 있고 채권 최고액이 납니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은 실제 대출한 금액 곱하기 120%로 합니다. 120%니까 곱하기 1.2지요. 그러면은 이 채권 최고액이 나옵니다. 이 채권 최고액으로 하는 이유는 이 대출금을 상환 안 하고 또 이자도 안 갚았다. 그럴 것을 대비해서 이 채권 최고액으로 잡아 놓습니다. 채권 최고액. 그래서 이제 이 실제 대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채권 최고액이 얼마냐가 중요합니다. 채권 최고액이 얼마냐. 현재 집도 전세보증보험 들어있고 전세보증보험 필수라고 생각하며 새 전세집도 보증보험 들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전세 보증보험 요즘 많이들 드시죠. 전세 보증보험을 들면 좋은 이유는 통상 이제 전세 계약 기간이 2년이잖아요. 2년 플러스 2020년 7월 31일부로 해가지고 계약갱신 요건이 생겨가지고 집주인이 안 들어오는 한 다시 또 2년을 거주할 수 있죠. 그래서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은 이제 1년 단위로 이제 드는데 1년 단위로 내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2배, 2년이니까 2배를 내겠죠. 그 다음에 다시 또 2년을 연장해야 되고 그렇게 되겠죠. 전세 보증보험. 전세 보증보험을 들면은 계약 기간이 2년이다. 그러면은 2년을 거주하고 이제 나가려고 한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임차인이 맞춰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만기일로부터 한 달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예, 그러니까는 만기가 돼도 못 받는다. 그러면은 전세보증보험 돌려달라고 이제 보증보험회사 얘기를 하면은 만기일로부터 한 달 뒤에 통상 만기일로부터 한 달 뒤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고 그 다음에 이 보증보험회사는 그 금액을 임대인한테 청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전세보증보험. 통상적으로 이 전세보증보험을 이제 서울보증에서 해주죠. 서울보증에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을 서주는 전세대출은 안심대출로 해가지고 전세보증보험이 무조건 들어갑니다. 100%. 우선 전세가에 비해 융자가 큰데 신혼부부 전세대출하여 계약하여 들어갈 생각이고 근저당권 말소 조건으로 계약 예정입니다. 잔금시 근저당 말소되지 않으면 해약한다는 특약 넣을 생각입니다. 예. 잔금시 근저당 말소는 뭐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특약상 넣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혼부부 전세대출이라고 했잖아요.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런 걸로 봐서는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신혼부부 전세대출 그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신혼부부 전세대출 보면은 그 이자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통상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금리가 1%대로 가지요. 예, 저렴합니다. 예,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걸로 받으면은 금리를 낮게 할 수 있죠. 전세권 설정도 요구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전세권 설정. 요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때 경매로 놓을 수도 있죠. 전세권 설정. 근데 요즘은 이제 전세권 설정하는데도 이게 지금 전세보증금이 2억이 넘어가니까 이거 몇십만원 나옵니다. 예, 전세권 설정할 때. 그리고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죠. 이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은 등기부상에 전세권 설정이 들어갑니다. 등기부상에 예, 전세권 설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요즘 이게 전세권 설정하려면 이제 설정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요즘은 전입신고하고 그러니까 점유하고 그러니까 이사 들어가는 거죠. 전입신고하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으면은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예, 우선 변제권. 그래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에요. 요즘은 전세권 설정을 많이 안 하는 편입니다. 예, 거의 뭐 90% 이상이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점유하고 그 다음에 이사 들어가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근저당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권 설정할 때 이것도 잘 따져 보셔야 됩니다. 이러한 조치들과 특약을 넣고 계약 진행할 건데, 다만 근저당이 크긴 한데 계약 진행하기에 위험한가요? 예, 제가 보기에는 뭐 그리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예, 근저당 뭐 말소하는데 문제도 될 것 같지 않고요. 2사 3주 전 신혼집 매매 계약 파기 당해서 멘붕이라 판단이 잘 안 서네요. 그리고 잔금날 잔금 치르고 전입신고하면 신고한 이 길부터 효력이 생기는데, 어느 한 사례를 보니 그 잔금 치른 날에 집주인이 담보 걸어서 세입자가 피해를 본 사례가 있더군요. 예,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이것은 뭐냐 하면요, 잔금 치르고 전입신고를 하지요. 잔금 치르고 이제 통상적으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사를 들어갔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도 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 이 대항력은 뭐 집이 매매되었다거나 해서 새로운 매수인이 나 여기서 살 테니까 나가세요. 계약 기간이 남았지만 나가세요. 이렇게 하면은 못 나갑니다. 이렇게 하는 게 대항력입니다. 예. 근데 이 길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 효력은 대항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못 나간다라고 하는 대항력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대항력이 생기니까 오늘이 11월 23일인데 오늘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제 대항력은 요거 이제 24시 11월 24일 공시부로 대항력이 생깁니다. 공시부로. 근데 이 집주인이 11월 23일 날 매수인이 여기에 이제 근저당을 잡았다. 그러면 근저당 효력은 이 23일 날 생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선 변제권보다 대항력보다 먼저 생기죠. 예. 그래서 대항력보다 먼저 발생을 한다. 이제 그게 문제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확정일자를 더 받죠. 확정일자. 예, 확정일자를 받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데 이 우선 변제권도 11월 24일 공시부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예. 우선 변제권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이 우선 변제권이 11월 24일 공시에 발생을 하니까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이 그러면은 이 담보물 은행에서 잡은 근저당보다 후순위로 되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매수인이 이제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람은 이제 사기죄에 걸리겠죠. 사기죄. 예, 전세도 놓고 대출도 받고. 통상 이제 전세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뭐 잔금일까지 대출을 받지 않기로 한다, 또는 잔금일 다음날까지 대출을 받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문구가 들어가지요. 예, 그걸 어기고 이렇게 받는다면 이제 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피해 사례가 이제 있어서 국회의원 중에 이것을 이제 대항력을 당일날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하려고 추진 중에 있지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당일날 발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선의의 피해를 안 보게 되겠죠. 혹시 집주인 동의 시 잔금 치르기 하루 전에 전입신고를 하면 상기 사례와 같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가요? 예. 지금 하루 전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은 전입세대 열람이 나옵니다. 누가 전입을 했다는 게. 그러면은
잔금일이고 잔금일 하루 전에 전입신고를 했다. 그러면은 이 잔금일날 보면은 전입세대 열람에 누가 있다는 게 나오죠. 그럼 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이 집에 대해서 전입세대 열람을 해봅니다. 그래서 누가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근데 전입세대 대출을 해주려고 전입세대 열람을 확인했더니 누가 있더라? 그러면은 이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조사가 들어오겠죠. 예, 그래서 이게 대출 받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공실이면은 이렇게 미리 전입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 잔금 치르기 하루 전에 전입신고를 못하면 효력은 이 길 공시부터 생기는데 보호할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예, 지금 이런 마땅한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법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본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